화면 지금 공유됩니까? 아직 공유 전입니다. 네, 예. 그냥 뭐 한 시간인데 제 특별한 어떤 속이 필요 없죠. 바로 본 수업 들어가면 되죠. 네. 노인 상태와 스트레스, 가족 상황 때문에 같은 치료가 수업 시작하는가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아니, 화면 공유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분 지금 링크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거 지금 저한테 호스트 왔나요? 지금 공동 호스트입니다. 잠시만. 화면 공유됩니까? 김 이사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지금 화면 공유되는가요? 네, 됩니다. 오늘 수요 특강 진행할 김태훈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한 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노트북을 준비하신 분들은 똑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공부가 잘 됩니다. 최근에 어떤 노션에 이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측 3점 메뉴를 열면 프레젠테이션 모드 베타 버전 여기 들어왔죠. 간단하게 노션 PPT로 먼저 인트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치과병원 1인 경영지원실 구축이죠.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치과병원 1인 경영지원실 구축이 오늘 주제입니다. 치과병원 1인 경영지원실 구축할 때 크게 대분류 카테고리는 셋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지식 시스템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업무 비중을 5대 3대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기본기가 약한데 업무 자동화하고 지식 시스템을 잘 할 수가 없죠. 데이터 분석의 주된 핵심 도구는 MS365, 특히 이제 파워쿼리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구글 어떤 제미나이 어떤 생태계를 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지식 시스템은 노션과 옵시디언을 주로 쓸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또 노션 가지고 노션과 오늘 주로 할 것은 MS365하고 노션 조합으로 노션을 어떻게 시각화 통계 플랫폼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섞여 있는데 굳이 실제 핵심 도구를 지정을 하자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은 MS365, 업무 자동화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지식 시스템은 노션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미나이 AI 생태계를 보면 구글은 너무 많은 어떤 도구들이 있죠. 뭐 제미나이, 그리고 제미나이 CLI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엔티그래비티 있고 구글 랩스. 구글 랩스에는 여러 어떤 도구들이 여기 구글 랩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I 스튜디오, 워크스페이스 스튜디오도 최근에 생겼죠.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 LM을 좀 잘 쓰셔야 되는데 노트북 LM, 구글 슬라이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출발점은 구글 시트죠.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지메일, 나노바나나, 비오. 나노바나나는 이미지 생성하는 거고 비오는 영상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엠파링 같은 오팔, 자동화 도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커졌을 때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데이터 양을 감당을 못할 때 구글 파이어베이스. 이게 대표적인 어떤 구글 생태계 도구들입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이 당연히 원장님은 어떻게 실제 어, 치과는 크게 이제 부서가 두 개가 있죠. 진료부서하고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업무행정, 경영지원은 우리가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AI 통해서 우리가 수익, 비용, 이익이지 않습니까? 항이 세 개인데 손익결산할 때 그 이익을 늘리려면 수익을 올리거나 비용을 낮춰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출을 올리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이제 강남권 같은 데는 저가형 임플란트가 지금 아예 그냥 큰 케이스를 다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AI가 먼저 실제 수익을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비용을 낮추는 원가 혁신의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후자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 인력을 AI 통해서 혁신해가지고 인력을 저는 3분의 1 정도로 줄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거기 있는 어떤 중간 관리자를 탁월해야 돼요. 이런 도구를 능숙하게 조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물리적인 팀원이 아니라 팀장이 1인 경영 지원실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걸 하는 그 비전을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어, 탤런트 스택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경력 개발 모형인데 스콧 애덤스가 제창한 탤런트 스택을 보면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할 때 사실 두 가지 갈래길이 있죠. 하나는 스페셜리스트 길, 하나는 제너럴리스트 길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경력을 개발한다는 건 뭡니까? 특정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그 전문화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 반대에는 제너럴리스트죠. 멀티플레이어. 여러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또 있을 겁니다. 스코트 애덤스의 제안은 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되란 얘기예요. 우리 치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보험 청구 상위 1%가 되겠다 이런 어떤 스페셜리스트 길을 지향할 수도 있죠. 보험 청구 상위 1%가 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실제 한정 자원인 시간과 돈을 이 실제 보험 공부에 몰빵을 해야 되죠. 분산, 경력의 분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험 청구에서 상위 20%가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상대적으로 쉽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환자 상담, 통계 분석, 세무 관리 같은 이런 역량에 실제 상위 20%가 되겠다. A 모델이 있고 B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게 실제 더 지금 어떤 기술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생존력을 높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 보험 청구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되고 환자 상담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되고 통계 분석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되고 세무 관리에서 5명 중에 한 명이 되겠다. 각각 실제 20%에 속하는 건 쉽지만은
이 네 개 영역에서 전부 20%에 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가 이 실제 이 각각의 영역에서 20%에 속했을 때 그 연결성의 가치가 폭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길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너럴리스트 탤런트 스태킹 외에는 스페셜리스트 탤런트 스태킹인데 우리 경력 개발 모델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TV를 열어보면 이런 어떤 도구들이 있겠죠.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것은 어떻게 노션을 우리는 단순히 노트 테이킹이라든가 뭐 연차 관리 같은 혹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같은 이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실제 그 쓰임새가 아닌 어떻게 노션을 가지고 통계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구체적 프로세스하고 방법, 시스템 구축 그 어떤 개론 수업이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그러면 노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션이 그 역할을 못합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파워 코리아하고 피벗이라는 그 기능을 그 도움을 받아야 노션이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노션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노션의 고스트는 많죠. 노션의 고스트는 많은데 아까 탤런트 스태킹처럼 실제 파워 코리아하고 엑셀 피벗을 가지고 구조화시킨 다음에 노션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는 이 MS365하고 어떤 노션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노션을 통계 플랫폼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죠. 원본 자료가 있고, 편집 자료가 있고, 출력 자료가 있고, 의사 결정이 이렇게 있죠. 당연히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치과니까 대표 원장이겠죠. 그리고 출력 자료, 대시보드, 시각화 리포트는 어떻습니까? 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체계죠. 그렇죠. 이 전 단계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예요. 최초 단계는 로 데이터죠. 원본 자료입니다. 입력 자료예요. 자료를 입력해서 실제 DB를 만들고 DB가 만들어져야 다이내믹 대시보드가 시각화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각화 리포트를 가지고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리포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실제 리포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치과 중간관리자겠죠. 리포트를 가지고 리포터가 리포팅한테 리포팅하는 거죠. 이 로데이터는 경영 통계 덴탭 자료가 될 수도 있고 회계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인사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로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공정을 우리는 데이터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공정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요. 데이터 구조화의 도구가 쿼리고 데이터 시각화의 도구가 피벗입니다. 이걸 MS365에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이 실제 시각화는 노션이 감당할 거고 이 실제 구조화는 파워쿠리가 감당할 걸. 이 두 개 어떤 협업 체계로 실제 통일 플랫폼 구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습할 도구는 그래서 파워코리하고 엑셀 피벗 구조화 도구를 먼저 실습하고 그 다음에 노션 시각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이걸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쭉 흘려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실제 정보관리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앞에 덴탈이 붙었으니까 치과 어떤 BI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어떤 치과 BI 시장이 두 개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표준화, 하나는 최적화입니다. 그러면 치과 어떤 실제 BI 구축하는 게 이 표준화 시장인가 최적화 시장인가? 여기 치과는 저는 최적화 시장이라고 봅니다. 표준화, 어떤 웹앱을 개발해가지고 표준 버전을 개발해가지고 강제해가지고 이렇게 써.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다 실제 엔드 유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성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실제 표준화, 최적화 우리는 어떤 배분을 한다고 했을 때 최적화가 메인이 되고 표준화가 서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발브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어플을 만든다고 한들 그 어플을 가지고 구독을 일으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쪽 시장이 최적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표준 버전 만들어서 뿌리면 그거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독 일으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뭐냐면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 원장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컨설팅하고 유지 보수 이런 시장이 저는 메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I를 또 이렇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굳이 셋으로 나누면 EMR, ERP, EIS라고 부를 수 있죠. EMR은 우리 전자의무 기록이죠. 그냥 전자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 데이터, 결산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세무 데이터들.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체계는 환자 구매 기록을 분석하는 거죠. 덴탭에 있는 결산 통계, 경영 통계, 고객 통계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EIS는, E는 executive, 실제 어떤 그룹의 임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임원들이 열람하는, 임원들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계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EMR, ERP, EIS, 저는 A를 통칭해서 이 패키지를 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BI를 구축할 거예요. 덴트에 보면 덴트 통계가 세 개 있습니다. 결산 통계가 있고 경영 통계가 있고 고객 통계가 있죠. 결산 통계는 수익 비용, 수입 지출, 입금 출금에 대한 어떤 내역이죠. 경영 통계는 진료 통계, 보험 통계, 환자 통계. 덴팁은 다 잘 아시죠? 그리고 고객 통계는 가장 인사이트가 높은 세 가지 구매 어떤 고객 개인화된 구매 성향과 구매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환자를 유입시키고 유지시키고 추천을 일으키는 이 세 가지 최적화 도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덴탭이 됐든 원클릭이 됐든 하나로가 됐든 다 구조는 유사합니다. 아이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각화 리포트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시각화 리포트 하나의 사례입니다. 여기 길금이 특파원인데 조금 한 네, 1분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빌금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마켓 사이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 뉴욕의 주식시장을 보여주는 전광판, 유난히 숫자의 움직임이 큰 모습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이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시장에서 눈에 띄게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실적 때문도, 금리 때문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한 회사가 들고 나온 새로운 기술력 때문인데요. 이 기업 말 안 해도 다들 벌써부터 연상되시죠? 이 바로 기업 엔트로픽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직 상장조차 하지 않은 엔트로픽은 최근 시장의 이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번 현상을 두고 이 과도한 공포감이라는 시각과 이 산업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새로운 신호를 볼 수 있다는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바한뉴스에서는 혜성처럼 등장해 AI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엔트로픽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전해진 최신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보고 이 사태로 기업들이 맞은 위기와 수익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엔트로픽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데는 단순히 챗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그간 질문에 대한 답만 내놓던 AI에서 벗어나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맡길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대표 모델인 클로드는 이런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단순히 질문하고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하던 업무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A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직장인들이 클로드에 어떤 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어 라고 지시를 하면 클로드는 먼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를 하고 파일을 찾고 내용을 분석해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른바 에이전트형 AI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쉽게 말해서 사람 대신 컴퓨터에서 일을 처리해주는 디지털 비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문서나 시스템에 들어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AI가 정리해 다시 저장까지 해주는 구조입니다. 네, 예전에는 사람이 엑셀이나 문서를 열고 복사해서 붙이고 정리까지 해야 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AI가 한 번에 알아서 처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는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이기보단 여러 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오가면서 이를 대신해주는 가상의 직원에 가깝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런 구조 때문에 시장에서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역할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론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도 이런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이 많은 소프트웨어, 앞으로 꼭 따로 필요할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곧바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달 들어서 둘째 주인 촬영일인 오늘까지 미국 소프트웨어 섹터는 뚜렷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표를 보면요. 이 주요 소프트웨어 ETF는 연초 대비 두 자릿수 하락폭을 기록 중이고, 섹터 전체는 이 작년 고점 대비 약 20%에서 30% 가까이 밀린 이 길금이 특파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AI가 고도화되면 모든 엔드 유저가 자기 업무 환경에 최적화된 어떤 도구 패키지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을 하지 뭔가 표준화된 버전을 계속 구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마케팅 그 구독 세계 넘버원이죠. 그리고 태블로라는 강력한 시각화 도구가 있죠. 그런 어떤 사스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치과업계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 치과업계도 뭐냐면 실제 각각의 치과에 최적화된 어떤 그 도구 패키지는 AI 기반으로 직접 만들어서 유지보수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서 최적화시키는 얘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얘는 제가 몇 번째 보여드렸죠. 상담 어떤 아카이브죠. 노션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상담할 때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죠.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뭡니까? 너 정말 그거 해봤어? 내 진료를 당신한테 맡겨도 돼?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직까지 그 보철 환자 심리들 임플란트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유지보수의 문제죠. 그 어떤 실제 환자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를 이 어떤 아카이브로 해결해 줄 수가 있죠. 환자, 그게 50대 남성 사이너스 리프트 환자라면 그 환자랑 똑같은 사례하면 유사한 사례를 수많은 자료에서 직접 이렇게 태그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똑딱 3분이면 찾아내죠. 기존에는 이런 게 불가능하죠.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있습니까? 폴더에 분산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 폴더에 분산되어 있죠. 수많은 폴더에. 그리고 폴더의 하이라키 계층이 있죠.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검색을 통해서 찾는 건 한계가 있죠. 노션은 올인원 워크스페이스예요. 하나의 어떤 테이블 안에 이런 모든 분산 자료를 어떤 특정한 어떤 속성 값을 부여를 해가지고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그 태그를 필터로 이용을 해서 뽑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념 이렇게 말만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뭐냐? 얘를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BI 그리고 노션 통계 플랫폼이에요. 이렇게 만들 건데 이 한 페이지로 여기 보시면 제가 수많은 템플릿들이 여기 있습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수많은 템플릿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노션을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은 어때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의 엑셀 파일, 폴더 기반 분산 파일하고 똑같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노션은 올인원 워크스페이스 노션의 마케팅 슬로건은 모든 것들 올은 존재하는 모든 파일이에요. 그게 PC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그게 엑셀이든 영상이든 이미지든 다큐멘트든 모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을 인은 어때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방향을 지시하는 전치사죠. 하나에다가 모았다는 얘기. 올 분산된 모든 파일을 그 하나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죠. 하나의 테이블에 전부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실제 워크스페이스, 생산적인 작업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노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쭉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에 노션의 내비게이터라고 하죠. 이 내비게이터에 모든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뭐 통계 관리, 목표 관리, 매출 관리, 회계 관리, 재고 관리, 재무 분석, 교육 훈련, 인사 관리, 진단 평가, 정보 공유, 지식 관리, 기록 보관 저는 이렇게 12개 카테고리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좀 다를 수도 있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을 겁니다. 여기 위젯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인테리어 꾸미기 나름이에요. 허전하니까 그냥 위젯 두 개를 넣습니다. 핵심은 정보 소비자 언제 봐야 될 건 이런 통계 리포트죠. 이런 수많은 통계의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 리포트는 비대면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생성되는 거죠.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런 수많은 통계 리포트가 나오고 원장님은 모를 필요 없죠. 여기 들어가서 해당되는 리포트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사전에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공유란 게 있죠. 좌측, 우측 상단 가면 정보의 공유가 있고 게시가 있습니다. 게시는 어때요? 이 안에 링크를 전송을 해줘가지고 복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게시고, 공유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중간 관리자들, 이 어떤 통계 데이터 생성과 분석에 실제 참여를 할 중간 관리자들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공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사전에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그런 생산적인 회의가 돼야 되죠. 회의에서 원장님 이번 달 매출이 어떻고 신호안이 어떻고 구안이 어떻고 동일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관계 리포팅을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사실관계는 회의에 참여할 구성원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노션을 이런 통계 플랫폼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할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쓰냐? 노션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구조와 시각화랑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그건 쿼리 아니면 못합니다. 노션은 파워쿼리 같은 이런 내장 모듈이 없죠. 구조와 도구 없기 때문에 걔는 MS365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한번 그 단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노션은 제가 그 MBA 톡방 들어가면 이제 화면 공유되죠? MBA 톡방 들어가면 여기 쭉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료 공유하고 있는 노션 템플릿 업무 관리하고 경력 개발 있죠? 이거 복제하는데 시간이 꽤 먹힐 겁니다. 지금 복제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놔두세요. 여기 이렇게 총 17개 어떤 노션 템플릿을 제가 MBA 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시황 통계들, 그리고 원드라이브에 있는 의사결정 어떤 솔루션들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다양한 어떤 도구들, 어떤 설치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가림 처리돼서 안 보이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왜 그러지? 왜 공유가 중지됐지? 지금 다시 공유되는가요? 아니요. 잠시만요. 이제 공유됩니까? 네, 보입니다. 네, 예. 지금 공유되는가요? 네, 됩니다. 지금 저기 NBA 톡방 보이는 거죠? 여기 지금 공지에 노션 들어가고 화면 보입니다. 왜 이렇게 공유가 안 되지? 공유됩니까? 공유되는가요? 네, 보입니다. 네. 여기 쭉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거 복제하는데 좀 시간이 먹힙니다. 이건 시간 날 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내려 받으시면 되고 제가 계속 여기 또 포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톡방에서 자료 내려받았다고 빠져나가시지 마십시오. 됐고 제가 드린 엑셀 파일이 3개 있습니다. 엑셀 파일 얘는 제가 공유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엑셀 파일 여기 화면 보이죠?
얘가 덴트의 경영 통계 들어가면 이렇게 28개 우리 파일을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가 있죠. 카테고리가 진료비 통계, 보험 청구 진료 통계, 환자 관련 통계죠. 얘는 대부분 월간 통계입니다. 로 데이터는 아니죠. 한번 집계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진료비 통계가 쭉 보면 이렇게 의사별, 기관별 진료비, 진료 항목별, 수가별, 상담 동의율 이렇게 있죠. 보험 청구가. 보험 성과에 관련된 거죠. 청구액, 조정 건수 금액, 청구 상병, 수가별,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상세 데이터가 4개 있죠. 임플란트 픽스처 사용 개수, 수술 기타 건수, 어버트먼트, 수술 기록지가 상세 데이터죠. 그리고 급여 틀리하고 급여 임플란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해 처방 통계 있고, 그리고 기공 통계가 있죠. 리메이크를 추적할 수 있죠. 기공수별, 기공 항목별로. 그리고 접수 환자, 연령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기본적 통계들이 연령 통계, 내용 경로, 예약 이행, 고객 컴플레인, VIP, 소개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의 포맷이 전부 와이드 포맷이에요. 시각화시키기 어려운 어떤 서식 구조입니다. 제가 좀 이따 롱 포맷, 와이드 포맷을 알려드릴 거예요. 얘는 비구조화된 테이블이에요. 이걸 시각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를 시각화가 가능한 형태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배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걸 데이터 구조라고 합니다. 그 구조화의 도구가 파워콜이에요.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파워콜을 경험을 해볼게요.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자료 3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주십시오. 들어가면 DBS 기간별 진료비, 원본 자료 기간별 진료비 있나요? 원본 자료 기간별 진료비를 열어보십시오. 여기가 가장 결산의 기본인 덴티앱 기간별 진료비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지금 기간별 진료비 보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장 매출액과 수납액 결산의 기본 데이터죠. 얘가 일별 데이터도 있고 월별 데이터 있는데 오늘은 월별 데이터 가지고 좀 할게요. 진료 기간이 이렇게 연월이 나와 있죠. 그리고 쭉 금액들이 B부터 총 진료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 피행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값들, 숫자가 이렇게 면적으로 여러 열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죠. 이를 데이터가 옆으로 퍼져 있다고 해서 와이드 포맷, 가로형 표예요. 얘를 세로형 표로 배치 구조를 바꾸는 걸 우리는 데이터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의 결과물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우리는 대시보드, 시각화 리포트, 동적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션을 통계 플랫폼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제가 드린 두 번째 파일 DBase 기간별 진료비를 열어보십시오. 여셨나요? 기간별 진료비 보이는가요? DBase 지금 보이죠? 시트가 DB, 입력, 참조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보면 입력이 이렇게 아까 봤던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 시트가. 참조 있는데 우리가 테이블 스키마라고 하죠. 이렇게 필드명, 이 열 이름을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부르죠. 총 진료비 청구액 얘를 보면 총 진료비부터 본인 부담금까지가 얘는 진료 내역이죠. 그리고 총 수납액부터 기타 온라인 이 4개 열은 수납 내역이에요. 여기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결산이 가장 기본이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다음 통계가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는 거죠. 통계 신뢰를 확보하려면 정확하게 팩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얘가 뭐예요? 진료기준 내역이죠. 총 진료비, 청구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청구액 공단부담금이죠.
아직 심평은 확정, 미확정 상태이긴 한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보험 진료라고 하죠. 이 비급여는 일반 진료겠죠. 그럼 보험 진료하고 일반 진료 합계가 총 진료비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스크롤바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얘는 수납 내역이죠. 얘는 카드 수납이 있고 현금이 어때요? 데스크 수납이 있고 계좌 수납이 있죠. 그렇죠? 이 카드 수납과 현금 수납을 합쳐서 총 수납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핵심은 이 진료 기준, 수납 기준 내역을 가지고 우리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가지고 면세 사업, 면세 매출, 과세 매출도 나눠야 돼요. 근데 그건 치과는 면세 매출 비율이 워낙 월등하게 높죠. 과세 매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건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DB를 보십시오. 요렇게 나와야 돼요. 테이블 구조가. 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노션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끔 제가 포맷 디자인을 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실제 이 열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밸류 값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었죠. 그런데 얘가 DB가 되면 얘는 일단 무시하십시오. 1,000원 단위하고 100만 단위는 무시하시고 이 금액이 어때요? 일렬로 왔죠. 보이는가요? 값이 일렬로 분포가 되어 있죠. 아까는 어때요? 얘는 2차원 면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얘는 1차원 지금 선으로 배열 구조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입력에 어떻습니까? 이 머리글이 사실은 하이라키 두 개 계층이 있는 거예요. 얘는 진료 기준, 얘는 수납 기준이죠. 대분류는 진료 수납, 그리고 소분류가 보험 진료, 일반 진료, 카드 수납, 현금 수납 이렇게 두 개 계층을 제가 가지고 두 개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기준은 진료 수납, 소분류는 보험 진료, 일반 진료, 카드 수납, 현금 수납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날짜에서 이 날짜에서 연, 분기, 월, 시계열 추적을 하기 위해서 시계열 세분화 시킨 거죠. 연, 분기, 월 단위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노션은 이런 쿼리 기능, 구조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얘는 파워 쿼리로 만든 겁니다. 구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파워 쿼리를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얘가 어렵냐? 간단하게 5분이면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린 그 파일, 그럼 저기 대시보드 기본 차트 있나요? 이걸 가지고 시각화 한번 보고 이제 파워쿼리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차트 공유됩니까? 여기 보면 피벗 차트 DB 입력 있나요? 있습니까? 얘는 이제 이 원장 내역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원장이 지금 김 원장, 이 원장 두 명이죠. 그리고 원장별 하위 계층이 보험 일반이 있죠. 과목이죠. 그러면 여기 계층이 구분자 언더바 기준으로 대분류, 소분류 두 개가 지금 머리글로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대분류는 어때요? 구분자 앞에 있는 거 원장이고 소분류는 과목이죠. 얘를 구조화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장이란 필드가 하나 나오고 과목이란 필드가 나오고 값이 이렇게 일렬로 배치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와이드 포맷, 옆으로 퍼져 있는 가로형표, 얘를 롱 포맷, 밑으로 홀쭉한 세로형표라고 불러요. 이 세로형표, 롱 포맷의 다른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예요. 얘는 입력 테이블이죠. 얘가 분석 테이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 구조화를 하는 것을 쿼리, 시각화하는 것을 피벗이 하는 거죠. 그럼 차트 한번 봐볼게요. 가장 기본 차트, 얘가 이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때요? 이 보고서, 시각화 보고서를 만드는 걸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죠. 그 도구는 피벗이죠. 피벗 편집기는 대충 아실 겁니다. 편집기를 열면 여기 뭐가 있나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명들이 열 이름이 쭉 목록화되어 있죠. 얘를 가지고 테이블링하고
차팅하고 슬라이싱하는 거죠.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 때 무한에 가까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 가지고 뭐 데이터 시각화 어떤 앱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어떤 쿼리하고 피벗의 그 디테일에 그걸 따라잡으려면 저는 상당히 아직 그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맥락도 모르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 가지고 어떤 앱을 개발한다는 게 그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가장 기본 차트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보면 디자인 들어가면 차트 종류 변경. 여기 보면 가장 기본 차트는 바 차트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 두 번째가 누적 세로 막대형. 세 번째가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입니다. 노션도 이 세 개 차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차트가 이거다. 막대가 세로 막대가 있고 가로 막대가 있죠. 그런 차이는 없어요. 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막대형이든 선분형이든 막대가 세로 막대든 가로 막대든 묶은 세로, 누적 세로, 그리고 100% 기준 누적 세로 이 세 개가 차트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묶은 세로라는 거 뭡니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테이블 보면 원장이 행으로 가 있고 값은 당연히 값으로 가는 겁니다. 매트릭 숫자는 나머지 문자 항목들은 어때요? 행 또는 열 또는 필터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열에 지금 과목이 가 있고 값에 금액이 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행이니까 지금 김원장 행, 이원장 행이 있죠. 얘는 열이니까 보험열, 일반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값인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김원장, 이원장, 보험과 일반을 이렇게 범례를 묶어줬다는 겁니다. 옆에 병치시켜서 나열해가지고 비교를 시켜주는 차트죠. 그런데 얘는 어때요? 김원장 보면 여기 레이블링 하면 데이터 레이블 하면 이렇게 값들이 찍히죠. 표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떤 묶은 세로 막대형은 각각 실제 보험과 일반의 값을 확인하고 비교를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은 이 두 원장님이 매출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전체 매출 합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렇게 포개해 놓으면 스택드, 영어로 스택 차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 놓으면 전체 키높이로 김 원장 매출이 더 큰지 이 원장 매출이 더 큰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얘를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김 원장, 이 원장의 각각 실제 매출을 100%로 놓고 보험과 비보험의 비중을 보는 게 세 번째 100% 기준 누적세로 막대형이요. 이 세 개가 기본 차트고 차트의 어떤 지향성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이 세 개를 함께 써야 데이터의 어떤 사각대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 노션은 이 이름을 똑같은데 얘는 엑셀은 묶은 세로 막대형, 누적 세로 막대형,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이라고 하는데 노션은 누적되지 않음, 누적됨,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노션이 이걸 키워서 벤치마킹 했는데 똑같이 이름 쓰기 뭐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더 헷갈리게 지어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피벗 시트 와보실래요? 얘는 무한에 가까운 조합이 가능하죠. 피벗 테이블, 이 다이내믹 대시보드는 테이블, 차트, 필터로 구성됩니다. 얘는 슬라이스 필터죠. 그러면 어때요? 슬라이싱 하면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동적으로 DB에서 값을 긁어오는 거죠. 그렇죠? 1분기만 보겠다, 2분기만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김 원장만 보겠다, 이 원장 보겠다, 뭐 김 원장의 보험만 보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이 테이블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조합이 나옵니다. 이 과목을 이렇게 밑으로 보낼 수도 있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뭐 필터로 보내고 여기다가 오를 넣을 수도 있겠죠. 다 되죠. 그렇죠? 그리고 원장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원장 밑에 이렇게 분기를 넣어볼까요? 다 됩니다. 이것도 되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경우의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표준화 시켜가지고 너 이것만 봐. 그러는 게 아까 표준화 버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아야 됩니다. 편집기 환경이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자 혹은 중간관리자가 여기 모든 경우의 조합을 보고자 하는 모든 걸 트래킹할 수 있는 이 편집 환경에서 실제 생산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거지.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써. 그거 어렵습니다. 다시 온위치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 들어가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값 요약 기준이 있고 값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피벗 고스트는 뭘 잘 쓰냐? 값 요약 기준은 사실 거의 합계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값 표시 형식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있어요. 총합계 비율로 보면 이렇게 비중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얘를 열합계로 볼 수도 있고 열을 100으로 놓고 보는 거죠. 얘를 행합계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쭉 볼게요. 여기 보면 총합계, 열합계, 행합계, 그리고 기준값에 대한 비율, 상위 합계 비율, 상위 열 합계 비율, 상위 합계 비율, 기준값과의 차이,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차이, 누계 비율, 오름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 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거의 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맥락도 몰라. 저게 뭔 말인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아마 기업 어떤 실제 결산 분석하는 팀장은 저 기능을 거의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를 잘한다는 것은 이 어떤 시각화 어떤 도구, 시각화 편집기인 피벗에서 값 표시 형식의 이런 다양한 비율 옵션을 잘 쓰는 게 실제 시각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세로형 어떤 실제 테이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00% 이해 안 돼도 5, 60%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죽일게요.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5분 안에 이해를 어떻게 진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기본 차트, 저기 보면 원본 자료를 하나 카피해 보실래요? 복사, 붙여넣기.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사본 열어보십시오. 여셨나요? 여셨습니까? 네. 제가 좀 더디게 갈 테니까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기간별 진료비 시트가 좀 하나 있는데 시트를 좀 추가할게요. 플러스 하십시오. 시트를 2개나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 시트 2는 DB라고 할게요. 시트 1은 그냥 대시보드라고 하겠습니다. 녹차로 좀 통일할게요. DB는 녹차로 D베이스라고 할게요. 기간별 진료비는 원본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원본 자료 다 영어로 했으니까 로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녹차로 좀 통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 보면 합계 평균 여기 있죠. 여기 지금 25년 12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 밑에 26년 1월, 2월 쭉 붙어야 되니까 합계 평균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웠나요?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엑셀 표가 아니라 일반 표죠. 얘를 엑셀 자동표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이 테이블 안에 두시고 컨트롤 T 해보실래요? 그러면 표 만들기 팝업 창이 열립니다. 머리글 포함 그 디폴트 값이 체크되어 있죠. 확인 누르면 얘가 엑셀 표로 바뀝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표일이라고 표 이름이 자동 생성되는데 얘를 입력 언더바 월간 결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목록화돼 가지고 뜰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파워쿼리는 프론트엔드 이 앞단의 메뉴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단에 숨겨져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우리의 어떤 메뉴 구조로 노출되어 있는 대면 접점에 노출되어 있는 메뉴를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백엔드는 뒷단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이 테이블 안에 두고 데이터 탭은 여러분 잘 안 쓸 겁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쿼리 및 연결이 있는데 파워 쿼리가 연결기하고 편집기가 있어요. 연결기를 통해서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실행 메뉴죠. 얘를 누르면 이 뒷단으로 드디어 이제 백엔드로 들어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요. 얘는 파워쿼리 에디터 편집기예요. 아까는 연결기고 이렇게 편집기가 열릴 겁니다. 열리면 아까 우리가 구조화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총 진료비부터 건강생활 유지비까지 얘는 어때요? 숫자, 즉 밸류 값이죠. 매트릭이란 말이에요. 이 실제 열로 이렇게 면적으로 분포된 걸 일열 선으로 바꿔서 사실 차원을 축소하는 거죠. 한 차원 낮추는 거예요. 면적을 선분으로. 얘를 데이터 구조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구조화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총 진료비, 청구액, 본인 부담, 비급여,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여기 뭐 있나요? 총 수납에 카드 수납, 현금 수납, 기타 온라인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어떤 필드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진료기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십시오. 총 진료비, 청구액, 본인 부담, 비급여. 그리고 쭉 이동을 해가지고 총 수납액, 카드 수납, 현금 수납, 기타 온라인. 진료 기준과 수납 기준 필드만 놔두고 다른 필드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다른 열 제거하면 불필요한 필드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름을 조금 보면 총 진료비, 이 청구액 본인 부담, 이 본인 부담, 공단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 합계인 보험과 비보험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 두 개는 한번 합계를 해볼게요. 지금 9시 53분인데 좀 시간을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홈 변환 열추가 있습니다. 열추가 탭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일반에 사용자 지정열이라고 있습니다. 열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이름은 지금 녹화하니까 지금 못 돌아오셔도 돼요. 녹화본 보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얘는 진료 언더바 보험진료라고 할게요. 얘는 여기 필드들이 쭉 나열돼 있죠. 뭐에 합계요? 청구액 필드 더하기 본인 부담금 이 둘의 합계가 보험진료죠. 확인 누르면 하나 필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지정열 진료 언더바 일반 진료라고 할게요. 얘는 뭐예요? 그냥 비급여죠. 이렇게 하면 두 개 필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지울게요. 총 진료비부터 청구액, 본인 부담, 비급여 삭제를 하겠습니다. 열 제거. 이제 수납 관련 데이터도 한번 얘를 우리가 보험 진료, 일반 진료로 찢었으니까 수납도 카드 수납과 현금 수납으로 둘로 찢자고요. 현금 수납액과 기타 온라인 이 계좌 수납의 합계가 현금 수납이죠. 그럼 사용자 지정열 수납 언더바 카드 수납 하면 카드 수납액 얘는 똑같죠. 사용자 지정열 수납 언더바 현금 수납인데 현금 수납이라는 것은 이게 현금 수납액 더하기 온라인 수납이죠. 이 둘을 합친 게 현금 수납이죠. 그럼 얘도 이제 불필요하죠.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네 개 필드는 지울게요. 열 제거. 하면 이렇게 네 개 필드로 우리가 편집을 했습니다. 얘를 이제 배치 구조를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바꿔볼게요. 진료 기간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다른 열 피벗 해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언피벗이라는 핵심 기능이에요. 구조 메뉴입니다. 이렇게 배치 구조가 바뀝니다. 영상 보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쫓기니까 제가 충분히 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얘가 대분류, 소분류가 구분자로 지금 어때요? 두 개 계층이 지금 한 열로 있죠. 그럼 두 열로 찢어버릴게요. 여기 보면 변 안에 쭉 보면 열분할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구분기호 기준. 지가 알아서 언더바랑 구분기호를 인식을 합니다. 그냥 누르면 이렇게 대소로 두 개 열로 분할이 됩니다. 그럼 얘 이름은 바꿀게요. 얘는 뭐예요?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료 기준, 수납 기준이죠. 얘는 뭐라고 할까요? 과목이라고 할게요. T분류는 기준, 소분류는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적정한 이름은 값보다는 금액이 낫겠네요. 그리고 앞에 데이터 타입이 A, B, C, 1, 2, 3 지금 데이터가 숫자 문자 구분 안 됐죠. 얘를 눌러서 숫자로 정수로 바꾸겠습니다. 이 시계열은 지금 올간 어떤 단위죠. 날짜가. 얘를 시계열 추적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 겁니다. 열 추가에 날짜 들어가면 연, 분기, 월 이렇게 찢었습니다. 연, 컨트롤, 분기, 월, 드래그해서 날짜 뒤쪽에 붙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끝났습니다. 얘가 데이터베이스예요. 이제 시각화가 가능한 어떤 소식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각화할 수 있죠. 홈 탭 들어가서 닫기 및 로드 있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좌표에 내려받을 겁니다.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고 DBase A1을 찍고 이 자리에 내려받으면 얘가 DB예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엑셀에서 좀 시각화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 이제 노션 들어갑니다. 이거 대충 맥락 좀 흐름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가로로 뚱뚱한 표가 이렇게 밑으로 홀쭉한 표로 바뀌는구나. 값이 이렇게 숫자가 면적으로 쭉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얘가 일렬로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럼 머리글이 어떤 편집돼 가지고 열로 생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이 머리글이 필터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머리글을 가지고 두 개 어때요? 필터를 만들어냈죠. 기준이란 필드를 열면 수납과 진료라는 항목이 열리고 과목을 열면 보험진료, 일반진료, 카드수납, 현금수납이라는 두 개의 필터열을 만든 거예요. 얘를 진료를 필터링하면 진료만 필터링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하위 항목인 보험만 필터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구조화시켜야 이런 필터가 생깁니다. 필터가 없으면 우리는 시각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필터가 아까 편집기에서 행 또는 열 또는 필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디멘전 차원이라고 합니다. 차원을 만들어야 시각화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노션 하겠습니다. 노션 들어오십시오. 노션 들어오셨나요? 지금 노션 공유됩니까? 노션 들어오셨나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했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냥 진도 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좀 닫을게요. 수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좀 닫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사이드바가 최근 항목, 즐겨찾기 이게 이런 게 없었는데 생겼죠. 지금 에이전트도 그렇고 최근 항목도 그렇고 개인 페이지 있는데 개인 페이지 옆으로 쭉 이동하면 3점 있고 옆에 플러스 있나요? 노션 화면 확대 축소는 컨트롤 플러스 키입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이 좀 확대가 되고 컨트롤 마이너스 키 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플러스에 여기 플러스에 페이지 추가라고 레이블 뜹니까? 얘를 누르면 새 페이지가 하나 생깁니다.
생기는가요? 네. 여기 이름을, 그러면 이 페이지 이름을, 어, 덴트앱 시각화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드릴게요. 그 이미지 넣는다는 거 깜빡했네. 톡방에 우리가 이 통합 대시보드 커버로 쓸 치과 이미지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이비 덴탈 클리닉이라고 담쟁이 동굴이 창밖으로 보이는 치과 이미지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려받으실래요? 내려받아서 바탕화면에 놔두십시오. 이 이미지를. 다시 노션 돌아오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가 통합 대시보드를 만드는 원리, 저는 그 커버를 딱 통합 대시보드 만들 때만 쓸 거예요. 이렇게 덴트앱 시각화라는 페이지명 위로 쭉 하면 은폐된 메뉴가 노출됩니다.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인증 추가, 댓글 추가 있나요? 커버 추가해서 그냥 커버가 랜덤하게 지금 들어오는데 우측 상단에 변경하기 있습니다. 눌러서 갤러리 업로드 링크 스프레시 있는데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바탕화면에 있는 걸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되죠. 치과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 위치 변경이 있습니다. 위치 변경 눌러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적당하게 좀 체어도 보이고 담쟁이 통을도 보이게끔 할게요. 이렇게 치과 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추가할게요. 아이콘은 실제 치과 로고를 내야겠죠. 그 로고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콘 들어가서 그냥 이모지에서 넣어볼까요? 투스라고 해볼게요. 투스 하면 뭐 이렇게 치과 치아 이미지가 있네요. 얘를 넣어보겠습니다. 하셨나요? 됐습니까? 아, 이것도 묻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 말버릇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얘네 좀 닫을게요. 닫고 좌측 3점 메뉴 열면 작은 텍스트하고 전체 너비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토글 온 할게요. 텍스트 사이즈를 줄이고 전체 너비 지금 노션은 기본 화면 3분 안이죠. 5분의 1, 좌측이 5분의 1, 5분의 1, 가운데가 5분의 3 정도 돼요. 전체 면적을 다 쓸 겁니다. 그럼 전체 너비 토글 온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덴팁 시각화 관련돼서 중간관리자 원장님 뭔가 전달하고 싶은 공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슬래시 메뉴 호출할 때 슬래시로 들어갑니다. 슬래시 콜 하면 그냥 우리말로 콜 하면 돼요. 콜아웃 하면 콜아웃이라는 메뉴가 추천됩니다. 누르십시오. 하나의 박스가 생기고 아이콘은 최근에 써놨던 아이콘이 임의로 들어갈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이모지 들어가서 앞정을 이렇게 빨간 앞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기다가 공지를 넣을 건데 여기다가 공지를 넣으면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토글 버튼이라고 하죠. 열고 위아래로 열고 이렇게 펼치고 닫는 버튼 기능을 하나 넣을게요. 마크다운 문법은 우측으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Shift 키 누르고 우측 화살표 누르면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자 마크다운이 동작합니다. 토글 버튼이 생깁니다. 이 공지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1, 스페이스바 공지 1, 뭐 공지 2, 공지 3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닫아두고 필요할 때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한 칸 떼겠습니다. 슬래시 다시 콜 아웃 만들겠습니다. 얘는 다시 스페이스 쉬프트 우측 화살표에서 어, 입력이라고 할게요. 닫으십시오. 그리고 여기 6점 버튼 가서 복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건 차트라고 할게요. 세 번째 건
D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자씩 통일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DB가 결국은 핵심이죠.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테이블 안에 모든 자료를 넣고 태그를 붙여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토글 버튼을 연 다음에 빈 토글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마우스 포인터를 두십시오. 그리고 슬래시해서 테이블을 넣을 건데 인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냥 인라 하면 맨 위에 추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하이픈 인라인이죠. 그러면 테이블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이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얘는 기간별 진료비 한 칸 떼고 DB라고 할게요. 얘는 일간도 있고 올간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올간부터 할게요. 더 쉬운 거. 그리고 테이블은 그냥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제 속성을 추가할 수 있죠.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제 붙여넣을 거란 말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할 텐데 그러면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형태로 얘를 속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름 놔두고 그 다음에 속성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선택해 주십시오. 날짜. 이보다 더 그냥 표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바꿔도 되는데 오늘은 좀 속성 학습을 할게요. 날짜 넣으셨나요? 날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날짜를 이렇게 누르면 달력이 열리죠.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가 열립니다. 새 페이지 추가해 주십시오. 행을 페이지라고 하는데 행도 페이지 혹은 블록이라고 불러요. 새 계행을 만들어 두십시오. 이거 새 페이지 누르면 행이 추가됩니다. 얘는 저는 이 날짜 서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형 변경 들어가서 아니 그 속성 편집 들어가서 날짜 형식을 연 슬래시 월 슬래시 1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가독성이 더 높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는 그냥 지울게요. 그리고 플러스 숫자에서 연 숫자 분기 숫자 월을 만들어 주십시오. 못 따라오셔도 됩니다. 후기 쓰시면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완성도 높은 어떤 템플릿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또 텍스트로 해주십시오. 뭐였어요? 기준이 있고 아까 엑셀 포맷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죠. 아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또 좀 좁혀주십시오. 텍스트하고 과목이었죠. 그리고 플러스 숫자로 해서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우리가 필드를 만들었어요. 맞나요? 그럼 아까 그 엑셀을 열어볼게요. 엑셀. 제가 드린 DBase 언더바 기간별 진료비 엑셀 파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연, 분기, 월이 지금 문자하고 숫자 둘로 만들었는데 일단 좀 무시를 하겠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할게요. 그럼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얘 그냥 얘를 잠시만요. 하나 카피해서 좀 단순화 좀 시키겠습니다. DBase 복사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예, 가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름 가서 컨트롤 쉬프트 이렇게 아래와 살펴서 값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노션에 와서 여기 이름에다가 붙여 놓을 거예요. 붙여 놓을 건데
한 개만 이렇게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리면 여기에 값이 다 들어갑니다. 최소한 옆으로든 밑으로든 두 개 셀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컨트롤 VV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가요? 들어옵니까? 그런데 지금 정렬이 뒤죽박죽 돼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딜리트 해 주십시오. 다시 지운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왔나요? 들어왔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날짜 볼게요. 날짜 여기 있죠? 진료기간. 컨트롤 시프트 아래와 살펴. 컨트롤 C? 아니, 저 위에서부터 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아래와 살펴. 컨트롤 C 하고 다시 노션에 와서 그 날짜를 컨트롤 V, 컨트롤 Z 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두죠. 그 다음에 이제 연분기월은 한꺼번에 좀 붙여넣어 볼게요. 연분기월이 지금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는 그냥 숫자만 하겠습니다. 연분기월 컨트롤 시프트 아래와 살펴 해서 컨트롤 C 하고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V. 그 다음에 기준 과목 있죠? 얘도 기준 과목 그냥 한꺼번에 붙여 넣을게요. 세 계열 컨트롤 시프트 아래와 살펴 컨트롤 C. 컨트롤 V. 노션 TV가 거의 끝났죠? 이제 속성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속성은 관계없고 연, 분기, 월도 숫자로 그대로 놔두세요. 기준하고 과목은 태그로 바꿀 거예요. 기준 속성을 선택한 상태에서 유형 변경, 대표적인 태그가 선택과 다중 선택이 있죠. 선택으로 바꿔주십시오. 태그로 바뀝니다. 과목도 선택이란 태그로 바꿔주세요. 선택 태그로. 됐나요? 끝났습니다. 얘가 데이터베이스. 이제 시각화 준비가 끝난 거예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최초 DB 구축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냥 월 단위로 넣으면 되겠죠. 여기 새 페이지 해가지고 26년 그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DB가 생성이 됐어요. DB가. 그럼 여기 보면 기간별 진료비 DB 있고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세 보기를 추가할게요. 다시 표로 해보실래요? 하면 다 지금 표를 만들었는데 뷰가 굉장히 많죠.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설정 가면 레이아웃 들어가면 노션은 데이터베이스 뷰를 9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표,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차트, 피드, 지도예요. 다 다르죠. 표를 근데 표가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있는데 둘 다 표니까 이름이 여기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첫 번째 건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룹. 제가 태그 하는데 태그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십시오. 기준 필드 와서 필터를 해보십시오 하면 이 필터가 체크박스 목록으로 열리는 게 태그예요. 숫자는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연 와서 필터를 해보십시오. 얘는 어때요? 검색 박스로 열려요. 값을 입력하라고. 그런데 여기 기준은 어때요? 필터를 하면 체크박스 목록으로 열리죠. 얘가 태그입니다. 필터에서 체크박스 목록으로 열리는 걸 태그라고 불러요. 노션은 태그가 몇 개 있죠. 태그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룹화해 볼게요. 보면 그룹화 있나요? 그룹화 들어가면 태그 가지고 이제 그룹화를 할 수 있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화해 보면 이 두 개 그룹으로 이렇게 쪼개지죠. 이런 게 태그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연, 분기, 월은
숫자로 놔두는 게 좋냐, 태그로 놔두는 게 좋냐. 사실 둘을 만들어야 돼요. 숫자도 필요하고, 태그도 필요합니다. 근데 태그가 더 사실 더 기본이죠. 또 태그로 바꿔볼게요. 연 들어가서 유형 변경 선택으로 바꿔주십시오. 분기 들어가서 유형 변경 선택으로 바꿔주십시오. 일단 오늘 태그 체험을 해보자고요. 오늘도 유형 변경 선택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죠. 얘는 이제 태그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차트 넣어볼게요. 차트 뷰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이제 시각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지금 임의로 차트를 만들어 차트 편집 누르십시오. 누르니까 표시 대상에 X축에 지금 뭘 넣을 거냐. 지금 연이 기본 설정되어 있지. 얘를 올로 바꿔볼게요. 예, 열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기로 해볼게요. 분기로. 분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뀌는가요? 값이 없는 것도 지금 나오는데 0값 생략은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Y축에 뭘 넣을 거냐. 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지금 개수 보여주고 있죠. 수 보면 두 개 그룹핑 되죠. 위에 숫자 필드만 나와요. 금액인데 타고 들어가서 합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 들어가서 근데 설정이 지금 됐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어때요? 분기별 어때요? 지금 분기별 매출이죠. 여기 필터 있죠? 필터를 여십시오. 그리고 연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24년 선택하면 24년 분기별 매출이죠. 그렇죠? 매출이 아니지. 진료 수납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다시 필터를 하나 추가할게요. 기준 필터 추가하고 그 다음에 과목 필터 추가할게요. 기준 필터 열어가지고 진료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얘는? 진료니까 총 진료 비층 매출액이죠. 얘를 수납으로 바꾸면 총 수납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목을 이렇게 지금 과목 어때요? 과목은 일반 진료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보험 진료 보면 이 두 개 합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여기서 보험 진료, 일반 진료를 아까 두 개 옆에 병치시켜 놓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걔가 엑셀에서 기본 차트인 묶은 세로 막등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열어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면 스타일 옵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보면 기준선 범위 그룹화 있어요. 그룹화가 바로 아까 피벗에서 우리가 행위 아닌 열로 보냈던 범례로 보내는 게 그룹화예요. 그럼 얘 여기서 우리가 과목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두 번째 지금 스택드 누적 세로 막대형이 나오죠. 그럼 다시 스타일 옵션 더보기 들어가서 그룹 스타일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누적되지 않음이 붙은 세로 막대형, 누적됨이 누적 세로 막대형, 비율이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입니다. 누적되지 않음이 가장 기본이죠.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뭡니까? 시각화 시켰죠. 연 필터 걸려 있으니까 분기별 보험 진료하고 일반 진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노션은 엑셀과 다르게 강력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시각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럼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돼요. 보험 진료, 일반 진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반 진료 누르면 보험만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 진료 누르면 일반 진료가 남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이렇게 노출시키고 감추는 기능이 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차트를 우리가 만들 게 많잖아요. 뭐 분기만 만들 거예요. 연별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월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볼 수도 있고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볼 수도 있고 비율로도 볼 수 있겠죠. 수많은 이런 간단한 결산 보고서도 수십 개 시각화 리포트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와서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보기 링크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트 와서 열어가지고 컨트롤 V 해주세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하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죠. 이렇게 컨트롤 Z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가요? 이제 얘는 닫고 계속 시각화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노션 힘들어. 여기 보면 욕전 메뉴가 노출 안 됩니다. 코라박스 안에다가 어떤 차팅을 하면 여기 메뉴가 노출 안 돼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토글 버튼을 닫고 드래그해서 좀 앞으로 좀 꺼내 주십시오. 그럼 빠져나오면 이때 열면 여기 욕전 메뉴가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가서 그냥 복제를 하면 밑으로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복제를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가요? 복제를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두 번째 건 한번 올로 봐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분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 표시 대상 들어가서 금액 다시 합계로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월별 어때요? 월별로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정렬이 지금 잘못돼 있죠? 그렇죠? 이거 뭐 오늘까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렬을 다시 재정렬을 할 수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온 그럼 두 자릿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어때? 다시 이제 분기로 해볼게요. 뭐를? 분기로 하고 아까 얘는 수는 금액 합계로 하고 그룹화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스타일 옵션 더보기에서 두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누적 대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쌓아가지고 전체 키높이 비교를 할 수 있죠. 세 번째 건 100% 기준으로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노션에서 시각화 시킬 수 있는 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즉 구조화된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가 가능해진 거죠. 됐나요? 그래서 공유 들어가서 이제 어때요? 여기 이제 중간 관리자나 원장님을 중간 관리자 이상은 이 어떤 이런 어떤 리포트를 공유를 해야겠죠. 이렇게 초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댓글을 주고 받을 수가 있죠. 어떤 보험, 어떤 담당 실장한테, 이번 달 어떤 실제 보험이 왜 전달에 비해서 이렇게 뚝 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메신저가 지원이 됩니다. 이 어떤 정보를 특정하고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실제 멘션이 알람이 뜹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답변을 달겠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얘가 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파워 코리하고 노션 조합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기 치과 원장님들도 계시고 중간 관리들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업무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지식 시스템의 첫 단추를 이런 어떤 결산 통계하고 경영 통계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어떤 수기로 매일매일 반복 작업해가지고 대면 보고할 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션 환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난이도가 있는 주제인데 이런 어떤 디테일한 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한 시간 만에 제가 전달하겠습니까?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개념들인데 중요한 거, 노션 가지고 파워쿼리 가지고 저걸 할 수 있구나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배우면 되죠. 영상 녹화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후속 강의가 바로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랭키 주간 그 경영실장 과정 맞죠? 제가 인트로로 5시간 강의를 합니다. 5시간은 충분히 오늘 여러분이 놓쳤던 걸 충분히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실제 조작하고 설계하고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수준까지 뭐 제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듣고, 나 정말 저거 가지고 진짜 치과 어떤 원가 혁신, 1인 경영 지원실 첫 단추가 저거구나. 진짜 인력을 3분의 1의 인력 가지고 물리적 어떤 실제, 그럼 사람을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파트가, 진료 파트가 있고 지원 파트가 있는데, 지원 파트는 축소하고 진료 파트는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교육해가지고 물리적인 접점에서 서비스 접점엔 충분히 사람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 업무는 이런 식의 어떤 실제 데이터 전환과 AI 전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확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체인저가 되지 않으면 체인지가 될 겁니다. 변화의 주체가 될 거냐, 변화의 객체가 될 거냐. 우리가 지금 선택 기로에 있습니다. 얼마나 요즘 우리가 AI가 너무 쏟아지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나? 뭐 바이브 코딩 하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 배포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이드 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이거예요. 기존에 내가 결산과 통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구조화시키고 시각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실제 시각화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좀 시간이 30분 정도 좀 제가 웬만하면 좀 시간을 좀 지키는데 이거 좀 전달하느라고 30분 정도 강의 시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MBA 톡방에 오늘 오신 분들 제가 계속 거기에 그 어떤 데이터, 디지털, 그리고 어떤 경영, 세무, 재무, 회계, 인사 이런 모든 어떤 포괄적인 어떤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포스팅을 하면 그걸 꼭 눈여겨서 이렇게 보시기 좀 바랍니다.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남겨주시면 당연히 제가 이걸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좀 수준 높은 아까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이 템플릿을 제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저기 뭐 당연히 어떤 뱅키 카페도 남겨주시고 오늘 MBA 그 톡방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좀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